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새해가 밝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의 첫 영상은 오디션 실전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그동안 봐온 오디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드릴 테니 꼭 오디션 꿀팁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디션에는 영상 오디션과 현장 오디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영상 오디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 영상 오디션을 보게 된 게 코로나 시기예요. 현장 오디션만 알고 있다가 영상 오디션을 처음 맞닥뜨리니까 어떤 방식으로 찍어야 하나 참 막막하더라고요. 오디션 공지에 상반신 또는 전신이 나오게 찍으라고 알려주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오디션도 있어서 진짜 어떻게 찍으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작정 찍어봤습니다. 이 영상은 뮤지컬 N의 N3에 제가 지원했던 영상인데 처음 찍어본 영상 치고는 꽤 괜찮은 영상이었어요. 1차 오디션이 영상 오디션이었는데 붙었고 2차 현장 오디션까지 갔었거든요. 이렇게 보신 것과 같이 의상과 헤어에도 신경을 썼고 저 진주 목걸이를 한 게 그때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찾아봤을 때 앤이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런 정보가 있어서 제가 목걸이를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혹시 진주 목걸이 있어? 했는데 마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목걸이도 빌리고 영상 오디션을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영상 오디션과 현장 오디션 둘 다 지원하는 역할과 어울리게 의상과 헤어 메이크업을 준비해야 하지만 영상이라는 게 2D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저분한 게 카메라에 더 잘 담기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의상 같은 경우 저는 이런 후줄근한 의상보다는 핏한 느낌의 깔끔한 옷을 촬영할 때 입어요. 되도록 무늬가 없는 옷을 입는데 앞서 보여드린 N처럼 캐릭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무늬가 있는 옷을 입기도 합니다. 저는 N이 푸릇푸릇하고 뭔가 말괄량이의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발랄한 모습을 담고 싶어서 그렇게 꽃무늬가 있는 원피스를 평소에 진짜 안 입거든요. 근데 그런 옷을 준비해서 입었어요. 그리고 헤어. 이 영상은 학교 수업 때 제가 과제로 냈던 영상인데 딱 하나의 코멘트만 받았었거든요. 그게 헤어였어요. 다 잘 찍었고 괜찮은데 교수님께서 머리만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유를 알겠죠? 그리고 메이크업. 여자분들은 평소에 화장을 하시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자분들 귀찮더라도 메이크업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목구비라도 진해 보이게 피부나 눈썹, 쉐딩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보는 것보다 2배는 더 노력을 해야 영상에 잘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심사 보시는 분들이 내 영상을 딱 화면에 띄웠을 때 보이는 첫 인상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나 이 영상에 신경 썼다 라는 게 보이면은 좋겠죠?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뒤에 보이는 배경색, 조명의 유무, 그리고 공간의 울림 정도, 옆방에 잡음이 안 들어오는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뒷 배경색은 내가 검정색에 어울리는지 아니면 베이지색에 어울리는지 흰색에 어울리는지 이거를 촬영해봐야 돼요. 아니면 촬영하지 않더라도 벽지에 이렇게 있으면 한번 대보고 촬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얼굴이 살아나는 색상이 있을 거예요. 퍼스널 컬러처럼 배경 색깔에 따라서 안색도 달라 보이고 더 슬림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깔 뭔지 알면 좋고 조명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냥 형광등이 괜찮은지 아니면 이런 조명, 무대 조명 같이 따뜻한 빛을 쐈을 때 괜찮은지 그런 것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울림, 공간의 울림 이거 중요해요. 본인 성량이나 발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울림이 필요한지가 다르거든요. 자기가 퍼지고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울림을 막아주는 어느 정도의 방음이 되는 그런 공간이 좋겠죠? 반대로 내가 좀 쨍한 또렷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너무 방음이 잘 되는 곳보다는 어느 정도의 울림이 있는 그런 장소면 좋겠죠? 이제 내가 촬영할 장소도 정했고 촬영 준비가 완료됐어. 이제 노래 부를 때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얘기해 볼게요. 이미 영상을 촬영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생각보다 영상에 내가 원하는 만큼 담기지 않는다는 걸요. 현장 오디션
볼 때처럼 연기했더니 좀 과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대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먼 곳을 보면서 그리워하는 감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촬영을 하고 보니까 시선이 너무 위로 가 있어서 얼굴이 잘 안 보인다던가 카메라가 여기 있잖아요. 요쯤 보면 되는데 진짜 먼 곳을 본다고 이렇게 봐버린 거야. 이렇게 들면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동선을 많이 넣었는데 생각보다 내 연기가 잘 보인다기보다는 움직이는 모습이 더 많이 보여서 정신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촬영해 보면서 예쁘고 멋있게 잘 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내가 원하는 느낌이 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카메라 위치에 얼마만큼을 봐야 내가 원하는 각도의 시선이 나오는구나. 많이 움직여서 과해 보이니까 진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움직여 봐야지. 내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만 카메라를 보고 노래를 불러야지 라는 식의 플랜을 가지고 노래와 연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노래 영상을 찍을 때 많은 동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거는 현장 오디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가창 오디션은 말 그대로 노래 실력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딱 필요한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어차피 연기나 움직임은 대부분 따로 보기 때문에 노래하면서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 찍을 때 표정 잘 보이게, 노래하는 모습이 잘 보이게 찍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별도의 공지사항이 없으면 카메라를 세로로 해서 상반신만 나오게 주로 찍긴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얼굴의 표정을 잘 담기 위함이니까 본인한테 맞는 구도 잘 찾아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 카메라를 봐야 하는지 보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카메라를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카메라를 보고 촬영을 하고 모니터링 했을 때 보는 사람이 더 집중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필요한 부분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카메라를 보고 노래를 하는 거죠. 이어서 안무 영상 촬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안무 영상은 당연히 내 움직임이 보여야 하니까 전신이 나올 수 있게 촬영을 해야 해서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가로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노래 영상 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와 잘 어울리는 환경에 깔끔한 연습실에서 나의 움직임의 정도를 고려해서 연습실을 빌립니다. 두 가지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은 뮤지컬 영웅의 1차 안무 오디션 영상이었고요. 두 번째 영상은 뮤지컬 조로의 오디션 영상이었습니다. 영웅 영상은 자유 안무라서 제가 창작한 안무이고 조로 영상은 지정 안무라서 보내주신 안무를 따서 연습해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두 영상을 비교해서 봤을 때 영웅 안무는 동선이 많고 동작이 크기 때문에 넓은 연습실에서 촬영을 했고 조로 안무는 제가 지정 안무를 딱 봤을 때 이거는 느낌이 중요한 안무구나 싶어서 너무 넓지 않은 연습실에서 저의 표정이나 디테일한 움직임의 느낌이 잘 보이도록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두 영상 같은 의상인데
느낌이 완전 다르죠? 사실 이렇게 하나의 의상으로 돌렸을 수 있습니다. 자유 안무를 만들 때 제가 고려한 건, 제가 영웅을 실제로 공연을 봤었는데 그 한이라는 정서와 일본의 죽음을 무릅쓰고 맞서 싸우는 그런 희생 정신과 애국심, 그리고 게이샤의 샤프하고 아름답고 고혹적인 느낌들이 생각이 나서 이 안무를 만들게 됐는데, 특히 설이라는 인물의 당신을 기억합니다 황후마마요, 이 노래 아시죠? 이 넘버를 생각하면서 만든 안무였어요. 연기하는 모습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동시에 나 잘 움직인다 라는 거를 어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무의 곡을 정할 때 한국적이면서 설이의 상황과 잘 맞는 곡으로 선택하게 된 거죠. 영웅 오디션도 그렇고 조로도 그렇고 이 오디션 영상을 촬영할 때 본인 소개하는 멘트를 해야 되는데 오디션 공지사항에 이렇게 하라고 양식을 주거든요. 근데 저는 일부러 게이샤의 느낌이 나도록 말을 했어요. 2022년 뮤지컬 영웅 앙상블역에 지원하는 이가은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저의 목소리 톤과 그리고 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저처럼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저도 그렇게 멘트 후에 실기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고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영상 오디션을 합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유 안무도 자유 안무인데 지정 안무 오디션의 묘미는 저는 색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지겹도록 얘기한 그 색깔, 이게 색깔이 더 색깔 같은 안무를 해도 어느 사람이 추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의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조로의 이네즈라는 역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의 느낌으로 안무를 했습니다. 조로 영상은 안무를 딱 봤을 때 느낌이 플라멩고? 탱고? 같은 느낌이 커가지고 이 안무들의 느낌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영상을 딱 봤는데 느낌이 진짜 야물딱지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야무지게. 밀당도 줘야 되고 표정도 보여줄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 댄스 장르 플러스 캐릭터의 느낌 플러스 나의 느낌 모두 고려해서 이런 안무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제 영상을 보면 카메라 화면에 딱 맞게 동선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제가 카메라 화면 커트라인을 설정을 해놔서 그렇거든요. 딱 연습실 갔을 때 촬영할 핸드폰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화면을 보고 어디까지 화면에 나오는지 물건으로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연습실에 실내화가 있어. 그러면 그걸로 요게 커트라인 선이에요. 요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바닥에 그렇게 하면 카메라 밖에 벗어나서 재촬영하게 되는 그런 수고스러운 일이 덜어지겠죠? 아, 그리고 보정하지 마세요. 뭐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보정을 이 사람이 했구나 안 했구나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정을 하게 되면 음질이나 화질이 저하되고 어차피 영상 오디션 합격해서 현장 오디션 가면 다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오디션 공지사항에 보정하지 말라고 써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있는 모습 그대로 촬영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촬영 공간이 좁다고 해서 광각 렌즈로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기본적인 일 배율로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넓은 공간에 가서 촬영을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찍어주는 그런 촬영 방법보다는 삼각대에 핸드폰을 고정을 시키든 어떻게 고정을 해서 촬영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고려할 때 카메라마다 성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모니터링을 하면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드디어 현장 오디션입니다. 유배되는 법 3강에서 말씀드린 오디션 사전 준비를 잘 하신 분이라면 오디션 볼 준비가 됐을 거라 믿어요. 영상 오디션과 다르게 현장 오디션은 딱 실기만 보여주기보단 나라는 배우를 알린다는 느낌으로 저는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지정된 실기가 있었다면 나 이 오디션을 위해 이 정도 준비를 했고 공연을 할 준비가 돼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어떤 작품의 오디션이냐에 따라서 가는 모드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분위기의 작품이면 저도 눌러주는 에너지로 오디션에 임하고, 만약에 댄스컬이다 하면 텐션을 올려서 오디션에 임하는
그런 방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3강 오디션 사전 준비 영상에서 작품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작품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의 연출진도 파악을 해두면 좋습니다. 안무 감독님이나 연출님, 음악 감독님 이분들이 했던 작품들을 보면 어떤 것을 위주로 보실지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오디션 생각보다 치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디션을 보러 가면 실기 시험을 볼 때 연출님이나 안무 감독님, 음악 감독님이 어떤 느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제가 봤던 오디션, 예를 들면 시카고, 지킬 앤 하이드, 레미제라블 이 오디션 모두 제가 오디션을 볼 때 연출님들이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오디션 보러 온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제가 판틴에 지원을 해서 I Dream a Dream 이라는 곡을 불렀어요. 헐벗은 날 보았네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벨팅 사운드로 한번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그 외국 연출님이.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벨팅을 무서워했어. 벨팅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켜봤을 때 제가 원래대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셨지만 떨어졌다. 지킬 앤 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무 오디션을 보는데 그 해외 연출님 데이비드 스완이 브링 온 더맨은 남자를 유혹하는 곡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오디션 딱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저 연출님을 유혹해야겠다. 그래서 안무를 하면서 그 외국 연출님을 보면서 춤을 췄어요. 네, 좀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렇게 제가 연출님을 보면서 춘 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디션에 붙었죠.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이 느낌을 요구할 때도 있고 실기적인 능력을 요구할 때도 있기 때문에 오디션 보기 전에 이미 실기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 그 순간에 뭐를 원하는 건지 캐치할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 센스라는 건 예를 들면 오디션 공간의 크기와 울림이 이 정도니까 내가 연습한 건 A지만 한번 조금 틀어서 B로 해봐야겠다 라든지 안무 오디션 볼 때 옆 사람과의 간격, 앞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춤을 춘다던가 아니면 오디션장의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봐야겠다 라는 식의 순간적인 두뇌 회전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런 걸 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머리로 안다고 해도 저의 경험상 오디션을 많이 봐야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지만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션 보러 갔을 때 자기 루틴 이거 중요합니다. 오디션장에 도착했을 때, 대기할 때, 오디션 볼 때 나의 루틴이 있으면 좋아요. 오디션장은 변수가 생기기에 정말 최적의 환경이라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처지지 않게 치열업하는 그런 법도 알아야 되고 또 오랫동안 대기하다가 목이 잠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목이 잠기지 않도록 풀어주는 그런 루틴도 있어야 되고 오늘 몸 상태를 봤는데 평소랑 다르게 좀 어디가 안 좋아. 그럼 그 부분을 잘 풀어주거나 땀을 내고 오디션을 본다던가 아니면 오디션을 볼 때 그 부분을 조심해서 다른 근육을 사용해서 동작을 한다던가 긴장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침착함을 끌고 갈 수 있는지 등등의 이런 자기만의 방식 있죠? 이게 있으면 당황을 하더라도 나를 좀 지키면서 오디션을 볼 수 있더라고요. 오디션장에서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거나 움직인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본인이 최대한 오디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잘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다 모르는 사람들이다. 지금 중요한 건 오디션에 합격하는 거다. 이렇게요. 오디션을 보러 온 목적을 생각해보세요. 공연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현장 오디션을 보러 가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자기의 원래 역량에 비해서 실기장에서 잘 못하고 나올 때가 많아요. 아무래도 긴장이란 걸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연습을 할 때 무대에서 내가 이 역할로서 연기, 노래, 안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분석도 하고 매일같이 진짜 매일같이 연습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럼에도 오디션을 보면 진짜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아니 연습할 때 진짜 자신감 있게 막 해. 진짜 공연하는 사람처럼 막 해. 근데 왜 자꾸 오디션장만 가면 그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는 미쳐버리겠어. 물론 오디션을 처음 볼 때보다는 여유라는 게 조금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제 느낌상 실기장 안에서
평소의 실력보다 반도 못하고 나오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만족스러운 오디션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공연을 한 그 작품들의 오디션을 볼 때도 그랬어요. 후회는 없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은. 그래서 만약 저처럼 긴장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나 오디션 보기는 무섭지만 경험은 해보고 싶다 라는 분들은 뮤지컬 경연대회를 나가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요. 딤프나 경향 뮤지컬 등등의 그런 콩쿨들이 있어요. 저는 지원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서 참가할 수 없는데 그래서 어릴 때 좀 대회들 좀 나가볼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회를 나가면 오디션이랑 비슷한 환경, 그런 긴장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오디션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나와 비슷한 또래의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회마다 이 나이 제한이나 학생 부분, 뭐 일반인 부분 이런 것도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콩쿨에 신청해 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긴장 많이 하는 저도 오디션에 붙어서 공연을 했으니 여러분들도 꼭 오디션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현장 오디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영상 오디션과 현장 오디션의 큰 차이라고 한다면 영상 오디션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배우로서의 인간다움, 무대에서의 장악력과 에너지를 현장에서는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기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그 배우의 색깔과 자신감, 앞에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으로 인해서 오디션에 합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혹시 너무 실기에만 신경을 쓰고 계시다면 그것보다는 나라는 배우를 잘 가꿔서 오디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3강, 4강 이렇게 걸쳐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 사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도 너무 다르고 취향도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저의 경험과 제가 실제로 본 배우들의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니 참고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우가 되려고 춤을 배우면 현대무용과 발레 중에서 뭘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둘 다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를 고른다면 발레를 추천합니다. 어쨌든 기초는 발레더라고요. 비교를 하자면 발레는 절제, 현대무용은 분출, 자유라고 생각해요. 절제가 있어야 분출이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로 풀어진 걸 절제하는 게 저는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발레를 추천하는데 근데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무대에서 내가 바른 자세로 서 있고 선이 예쁘고 싶다 하면 발레를 하면 되고 아니면 내가 진짜 그냥 즐기면서 춤을 잘 추고 싶다, 박자감 뭐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현대무용을 하면 됩니다. 고민 해결. 자, 다음 질문입니다. 성악동무입니다. 성악이랑 반주랑 선생님과 많이 맞춰보고 입시장이나 실기장에 가는데 뮤지컬은 오디션장에서 반주 맞추는 시간을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고 바로 라이브로 맞춰본다고 하더라고요. 오디션 제가 가서 할 수 있을까요? 노래 레슨은 배우고 있는데 발레나 댄스 학원은 가나야 할까요? 맞아요. 뮤지컬 오디션의 경우 바로 실기장에서 몇 마디 그 박자감만 맞춰보고 바로 시험을 보는 곳도 있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성악은 뮤지컬보다 지켜야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뮤지컬은 연기적인 요소가 성악보다 더 크게 작용해서 가사가 말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박자가 좀 유동적일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방법은 연습할 때 너무 박자에 딱딱 맞춰서 연습을 하기보다는 박자감 안에서 놀듯이 연습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눈부신 햇살 기억나 이것보다는 눈부신 햇살 기억나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냥 필대로. 그리고 실기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최대한 이 귀를 열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노래 부르다가 박자나 느낌이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라고 해서 노래를 저 다시 해볼게요. 제가 연습하는 방법이 아니라서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주자분이 질문자분이 준비한 느낌과는 다르게 반주를 시작하더라도 노래 부르는 사람이 박자보다 늦춰지거나 빠르거나 하면 맞춰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침착하게
반주 안에 잘 들어가서 이 반주를 잘 이끌어가는 것도 본인의 역량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습할 때 여러 방법으로 연습해보기. 노래 레슨 배우는데 발레나 댄스 학원.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어떤 배우가 되고 싶고 어떤 뮤지컬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선택하면 돼요. 내가 진짜 아예 몸을 안 써봐서 무대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그럼 배우면 되고, 난 죽어도 진짜 다시 태어나도 안무 있는 건 절대 안 해 이러면은 굳이 안 배워도 돼요. 근데 제가 배우로서 활동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입시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움직임은 내가 공연에서 안무, 무용이 없더라도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내 몸을 내가 알아야 내가 잘 움직이고 간수하고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발레든 현대무용이든 다른 댄스 학원이든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뮤지컬 학원을 선택하는 가은님만의 기준이 있나요? 제가 입시 학원 말고는 다른 학원을 다녀본 적은 없는데 지금 만약에 학원을 가고 싶어서 선택한다면 저의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남들과 비교도 해보고 싶고 경쟁도 치열하게 해야 성장하는 성격이야. 그러면 학생이 많은 대형 학원으로 가보겠죠? 반대로 너무 소극적이고 온전히 나한테 집중되는 그런 수업을 원해. 그러면 개인 레슨을 받거나 아니면 소규모 학원으로 가보겠죠? 입시생 분이시라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출신의 선생님이 있는 학원을 찾아가 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학교를 직접 다니신 분이니까 그 학교의 분위기나 교수님들이 어떤 학생들을 뽑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을 찾았다면 그 학원을 찾아가서, 아니면 영상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봐서 그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시는지, 그런 티칭 방식과 그분이 추구하는 실기 스타일을 볼 것 같아요. 대학을 많이 보내고 뮤지컬 배우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학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시든 입봉이든 나의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 본인이 꼭 배우고 싶은 선생님을 찾아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성장시키고 싶은지 알아야 되고 그 부분을 극대화시켜 주실 선생님이 분명 있으니까 학원 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대학 스펙이 안 좋아도 앙상블 할 수 있나요? 대학 스펙이라면 네임들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제가 뮤지컬을 하면서 느낀 건데 대학의 이름, 배우의 출신 보다는 그 배우의 능력을 더 중요시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 또한 스펙보다 중요한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잘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 라는 마인드입니다. 물론 실력이 다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내 대학이 어땠고 저쨌고 보다는 나에게 집중하는 게, 내 능력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앙상블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배역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치가 현실적으로 뮤지컬 배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은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일단은 뮤지컬 배우 중에 음치를 본 적은 없어요. 학교에서도 그랬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음치인 분은 본인이 부르고 있는 게 맞게 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던데 그게 맞나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저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음이 틀렸다는 걸 일단 인지한다는 게 그게 개선이 될 수 있는 희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노력해서 발전되느냐에 따라서 뮤지컬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린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인지가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오디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오디션에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것, 이걸 파악하면 이 작품이 나와 맞는지, 맞다면 내가 뭘 준비해야 할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가 정확해지거든요. 이걸 모르고 무작정 오디션을 보면, 오디션에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축하하고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떨어졌어. 그러면 오디션에서 떨어진 원인을 찾기도 어렵고 내가 못해서 떨어졌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발전적이지 못한 경험이 되기 쉽거든요. 급하다고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체하잖아요. 오디션 지원할 때도 보러 갔을 때도 계획적으로 가자고요, 우리. 근데 자신감도 중요하다.
잘 준비해놓고 막상 오디션 볼 때 자신감 없이 보고 떨어지면 진짜 그것만큼 힘 빠지는 일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질문인 어떻게 하면 자신감이 생길까요? 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해드리자면 자신감은 과정을 바라보고 인정할 때 그때 생긴다고 봐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연습량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무식하게 연습을 하는 거죠. 내가 목이 상하든 몸이 아프든 어떻든. 물론 급하게 준비해야 되면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완벽하게 연습을 해서 안정감을 찾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드는 생각이 완벽한 게 뭔데? 였어요. 이게 지킬 앤 하이드 시카고 오디션을 보면서 느낀 건데 연습을 잘했어. 했는데 오디션에서 틀렸네? 근데 붙었네? 떨어졌지만 후회가 없네? 그럼 내가 연습한 게 완벽한 게 아닌 건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감은 내 노력을 믿는 게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도 잘 안 되긴 하는데 결과에만 연연했지 그동안 저는 제가 노력한 것들을 봐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디션이든 공연이든 잘 해내려고 참 애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아주고 믿어주니까 제가 했던 노력도 보이고 내가 얼마나 간절했나 느껴지고 결과가 어떻든 다시 일어서려는 그런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그동안 했던 노력을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보고 인정해줄 때 그때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 말이 모두 정답도 아니고 그냥 이 오디션이라는 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예술이라는 게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라는 직업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없어서 쉽게도 어렵게도 느껴지는데 그래서 더 매력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질문들을 받을 때 오디션에 대한 질문 말고도 입시에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뮤지컬과 입시에 대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러니 오늘 영상도 그렇고 입시 관련해서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 혹은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거나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을 기획하고 있으니 주저 말고 보내주세요. 오늘도 영상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